전쟁 또는 전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전망을 갖는 전략의 하위 개념. 이것은 전술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2021 K3 리그 14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김포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엔 남윤성 해설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프닝 멘트로 전술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수첩의 비밀을 가진 윤균상 감독, 그리고 완벽한 모습을 매경기 보여주는 고정훈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경기에 앞서서 전 유상철 감독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라운드로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당신과 함께 하나가 되어 웃고 울었습니다. 결국 그라운드로 돌아오시지는 못했지만 당신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레전드는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잊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곳에서는 편하게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상철 전 감독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모든 국민들이, 또 축구 팬들이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었지만 그만큼 또 울산 현대와 대표팀, 그리고 또 인천 유나이티드를 이끌면서도 많은 족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만큼 유상철 감독의 이러한 이별이 좀 더 팬들의 마음을 좀 울리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울산 시민축구단에는 김태훈이나 장재원, 김동윤, 이기훈 같은 선수들, 또 울산대학교에서 유상철 감독의 지도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았던 선수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좀 의미가, 오늘 경기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판진입니다. 김정호 주심, 김동민 1부심, 박남수 2부심, 김재홍 대기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로 전술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박태원 골키퍼, 장재원, 이기훈, 박진포, 윤대원, 노상민, 김태훈, 김양우, 오민석, 조혜찬, 김동윤 선수가 나섭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 7자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화성전에서 약간 김포를 상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힘을 빼고 나왔던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 화성과의 경기와는 또 완벽하게 달라진 오늘 라인업이고, 또 포메이션에도 조금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고정훈 감독이 이끌고 있는 원정팀 김포FC의 라인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욱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강현, 손석영, 홍창호, 강신명, 한종우, 윤민호, 김예성, 윤민호 선수가 나섭니다. 네, 김포 같은 경우는 세 자리 변화가 있겠는데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역시나 한종우 선수가 다시 한번 중앙 수비수로 복귀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시즌 6라운드 이후로 사실은 주전 명단에서 좀 없었던 한종우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상욱 선수가 7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한종우와 이상욱 선수는 처음으로 한번 호흡을 맞춥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홈팀 울산시민축구단 지난 파주와의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뒀지만 화성과의 경기에서는 패배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뭔가 흐름을 타려고 하면 다시 한번 패배를 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하고 이 연승의 기록을 사실은 지난 5라운드와 6라운드 이후로 이어가고 있지 못하는 울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사실 이 김포를 상대로 이번 시즌 정말 어마어마한 공수에서의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포를 상대로 윤균상 감독의 좀 전술적인 대응이 한 번 더 통하게 된다면 뭔가 이 창원과 부산전을 앞두고 한 번은 또 반등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울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전반전을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휘슬과 함께 양팀의 14라운드 전반전에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에 김포FC가 위치했습니다. 자, 김포FC는 오늘 경기 역시 관전 포인트로서는 이 연승 행진과 무실점 행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김포는 특히나 이 연승 행진의 중심에는 전반전에 득점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 이 6연승을 하면서의 기간 동안 10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8골이 전반전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포FC 7연승 가자, 또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확실히 올 시즌 K3 리그 정말 단연코 이 팀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어느 순간 김포의 상승세가 시작이 되더니 그 질주를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는 K3에 좀 화두가 됐고, 팬분들도 김포의 매력에 경기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K3에 재밌게 경기를 하는 팀이 있냐라고 반문할 만큼 정말 많은 매력을 느껴지게 만들고 있는 김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기훈 선수가 왼쪽 측면에 넘어져 있는데 일단은 지금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고요. 지난 화성과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이 됐었는데, 오늘 경기 이 김포가 울산 같은 경우는 윤원종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경기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기훈 선수가 중앙 수비수에서 포지션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원으로 연결. 자, 끊어내고 있는 김포FC. 자, 다시 한번 길게 걷어냈고요. 울산시민축구단을 응원하는 댓글도 올라왔었습니다. 양 팀이 특히나 이 많은 팬층들을 확보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또 윤균상 감독의 이런 울산의 지휘봉을 잡으면서부터 결국에는 승격도 이뤄냈고, 또 이번 시즌 어느 정도 부침은 있지만 그래도 전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기대감을 만들게 하고 있는 윤균상 감독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김포는 역시나 최근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양 팀의 팬들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울산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경기에서 조예찬 선수가 풀백으로 나오는 경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좀 변화는 있겠는데요. 박진포 선수가 이 오늘 경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변화는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드필더에서 위치하기도 하고 이 이기훈과 오민석 선수의 사이에서 박진포 선수가 위치하기도 하는데, 3백이 됐을 때 조예찬과 노상민 좌우의 선수들이 좀 더 한 칸 위쪽으로 전진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울산은 이 박진포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측면에서의 공격력과 수비력이 좀 더 갈라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장면에서도 이 장재원 선수가 넘어져 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일어나서 경기가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할 때 이 기초 빌드업 과정에서 일단은 박진포 선수는 이 이기훈과 오민석 사이에 위치를 하면서 이 기초 빌드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고장 김포의 자랑스러운 김포FC 승리를 향해 전진하자, 이렇게 또 응원의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김포FC가 최근 경기에서는 정말 악셀밖에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 팬들도, 김포 선수들도, 그리고 고정훈 감독도 조금 부담은 있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특히나 최근에 정말 6연승 행보를 달리면서 사실은 일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는 이 고정훈 감독인데, 그럼에도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 그렇다면은 당분간 정말 이 김포의 브레이크는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중원에서 끊어내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잘 되고 있는 팀은 뭘 해도 된다라는 것이 김포FC의 최근 경기에서 보면은 골대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네, 골대가 김포의 실점을 좀 막아내는 장면도 있었지만, 반대로 말해서 고정훈 감독이 새로운 선수들을 투입했을 때, 특히나 지난 경기 홍창호 선수는 또 팀의 마수거리골, 이번 시즌 마수거리골을 또 득점을 하면서 뭔가 될 팀 될, 이런 말을 좀 김포를 보시면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될 팀 될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후방에서 빌드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포FC. 자, 오른쪽으로. 자, 오늘 경기 지금 이곳 운동장에는 비가 조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과연 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지. 아무래도 뭐 김포도 울산도 오늘 내리는 비가 좀 반갑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김포는 사실은 좀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다 보니까 이런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선수들이 미끄러지는 부분, 또 부상을 당하는 부분을 아마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울산은 최근에 이런 패스의 퀄리티나 또 디테일한 부분, 일단 전체적으로 패스의 정확도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울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날씨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경합을 한번 붙여봤는데 이상호 골키퍼가 잡아냈고 바로 던져줍니다. 자, 최근 확실히 이상호 골키퍼가 복귀한 이후 어떻게 보면 김포FC가 무실점을 거두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욱 선수가 골키퍼 장갑을 끼면서부터 7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뭐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 중심에는 뭐 역시나 오늘 경기 또 나서고 있는 박경록이나 김태환도 있겠지만, 이 백스리가 정상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이상욱 골키퍼가 그만큼 수비 라인을 잘 리딩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로 풀어나왔고 하프라인 부분을 넘어섰습니다. 오른쪽으로 전개. 자, 전반전 5분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가운데로 자, 그대로 뒤쪽 흘려주면 안 흘려냈는데 되는데요. 네. 자, 강한 도전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강신명. 지금은 노상민 선수가 아무래도 좀 수비적인 압박감을 받다 보니까, 네, 김동윤 선수가 이제 오른쪽 지금 측면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동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더 안정적으로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이제 또 코너킥 세트 플레이가 나왔는데 울산 시민축구단의 이 고질적인 실점 패턴, 이번에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바로 그거죠. 이제 이번 시즌 5골을 실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 화성과의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 전술,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부분 전술을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던 울산이었거든요. 이렇게 사실 내주지 않을 수 있을 법했던 세트 플레이를 내준다면 울산의 윤균상 감독 입장에서는 좀 더 불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낮게 가는데요.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화성과의 경기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아마도 화성도 울산의 약점을 알았을 거고, 이번 시즌 최근에 울산을 상대하는 팀들은 울산의 약점은 최근에 세트 플레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갔고요. 안쪽으로, 그리고 띄워주는데 높게 떴습니다. 그리고 펀칭! 자, 박스 안쪽 반칙 선언됐습니다. 지금도 김포는 이 두 장면의 세트 플레이 장면을 부분 전술로 다르게 활용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이 세트 플레이에 대해서 김포도 울산을 상대로는 굉장히 자신이 있을 겁니다. 확실히 하나의 옵션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울산 시민이 가지고 있는 이 세트 플레이에서의 약점, 다양한 세트 플레이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적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세트 플레이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높이 자체는 울산도 다른 팀에게 결코 뒤처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비적인 전술을 이해하는 부분, 혹은 수비적인 포지셔닝,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울산도 특히나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조직력을 좀 다져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일단 오른쪽인데요. 김혜성. 자, 후방 쪽에서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그러나 빠져나오는 김포FC. 자, 확실히 이 김포FC 선수들은 이 연승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이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죠. 네, 특히나 뭐 후방 쪽에서 이렇게 울산이 강하게 압박하더라도 일단은 뚫고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도 울산도 직전에 한 2-3경기의 흐름과는 다르게 오늘은 김포의 후방 빌드업을 좀 방해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울산이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좀 공수 간격이 넓게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들도 좀 전진이 보다 쉬웠고, 중원을 통한 이 측면으로의 전달도 울산을 상대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도드라졌던 상대 팀들이었는데, 일단 오늘 경기는 공을 잡은 선수의 중심으로 울산도 2-3명의 선수가 압박을 하다 보니까 김포도 쉽게 이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를 아직까지는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좀 잘 막아서고 있는, 잘 대처하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정면인데 먼저 공을 끊어내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조혜찬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이기훈. 자, 높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끊어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김태훈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지난 파주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서 또 측면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김포의 이 김예성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반드시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예성이 오히려 수비적으로 임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는 이 김태훈이거든요. 네. 전방으로 길게 붙여줍니다. 김양우 쪽 그대로 흘러갔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양우는 또 친정팀을 상대해요. 그렇죠. 지난 시즌 이제 이 김포에서 짧은 기간 동안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또 그 활약을 바탕으로 또 윤균상 감독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신정팀을 상대하는 느낌은 감에는 새로울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울산의 흐름이 또 좋지 않고 또 본인에게 달린 책임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윤균상 감독의 믿음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친정팀에게 한번 비수쯤은 꽂아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오른쪽으로 넓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터치가 살짝 길었지만 나가기 직전에 살려냈고 주심이 다시 한번 나갔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예성 선수도 지난 이 울산 이 SNS 김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SNS를 보니까 김예성 선수가 계속해서 이 경기를 뛰는 것에 대한 열정과 본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경기장에 나서면 좀 컨디션이 좋아진다라는 이런 의지를 드러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로 한번 연결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확실히 이런 컬러가 김포FC의 컬러인데요. 네, 다시 한번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또 강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자, 여의치 않자 후방으로 연결 그리고 가운데로 뿌려줍니다. 하프라인 부근까지 올라왔고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왼쪽 강신명. 한종우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박경록 선수가 다시 한번 왼쪽 스토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박경록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보다 왼쪽에 좀 더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많이 전진하거나 패스도 과감하게 시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경록 선수가 좀 더 전진하면서 이 강신명이나 오늘 경기 홍창호에게 패스 연결이 좀 더 가능해진다면은 정희찬이 없이도 선제 득점 김포 쪽에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머리로 떨궈 놨고요. 자, 뒤쪽으로 강한 경합 과정 그리고 밀어내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그리고 한종우가 머리로 밀어냈습니다. 자, 김포FC가 계속해서 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 이 정희찬 선수가 벤치에 있기 때문에 정희찬 선수가 없을 때 김포FC가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은 이 고정원 감독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결과를 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다른 선수들은 계속해서 경기를 치르면서 어느 정도 교체를 해줬었는데 정희찬에 대해서는 유독 교체를 좀 아꼈던 고정훈 감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희찬이 빠지면서 오늘 경기 홍창호 선수가 투입됐는데 홍창호 선수도 지난 양주와의 경기에서 투입되어서 바로 또 득점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 오늘 경기 또 윤민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새롭게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오랜만에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훈 감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을 좀 하기 위해서 정희찬 선수를 오늘 경기는 일단 벤치에 앉혔습니다. 네. 자, 울산 시민축구단 이기훈 선수의 프리킥 후방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길게 하지만 길었습니다. 이강현이 높게 띄웠고요. 이공이 뒤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기훈 쪽. 자, 울산 시민축구단은 선취 득점을 올리게 된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울산은 이번 시즌 선제골을 기록했을 때 4승 1무라는 좋은 승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김포도 전반전에 득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윤균상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은 되겠지만 사실은 울산이 만약에 선제골을 먼저 허용한다. 그렇게 되면 이번 시즌 1승밖에 역전을 한 경우가 한 번밖에 없거든요. 네. 오늘 경기 그만큼 이 선제골의 의미가 두 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차례 손석영 선수가 왼쪽 측면을 돌파를 해봤는데 이 크로스가 박태원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자, 지난 경기에서는 김태인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다시 한번 박태원 선수가 이번 경기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왼쪽 전달, 조혜찬이 앞쪽으로 때려주는데요. 자,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 반칙 선언됐습니다. 확실히 조혜찬 선수는 영리한 플레이어잖아요. 네. 볼의 흐름을 살릴 줄도 알고 본인에게 좀 밸런스를 무너뜨리려는 상대 팀들이 시도를 하면 그 어떤 정도의 힘을 활용을 하면서 파울로 얻어내는 능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볼을 지키는 능력도 좋고 뭐 최근에 이런 전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왼쪽 풀백이나 윙백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혜찬이지만 또 민훈기 선수가 스쿼드에 좀 복귀를 한다면 다시 한번 중앙에서 이 조혜찬 선수가 또 창의적인 패스를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전반전이 지금 1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키플레이어로 또 노상민 선수와 손석영 선수를 뽑으셨잖아요. 사실은 이 노상민 선수가 오른쪽 윙백으로 위치를 했을 때 좀 더 원터치 패스 플레이나 이 울산에 위치한 오른쪽 측면 공격수들과의 합이 굉장히 좋았던 노상민이에요. 뭔가 공격 전개도 좀 더 매끄럽게 연결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빌드업 과정 또 패스 정확도에서 어려움을 겪는 울산의 최근이기 때문에 노상민 선수의 오늘 경기 전진 또 패스 연결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노상민 선수가 한 차례 터치를 가져갔고 자, 중원에서 뒤쪽 이기훈 앞쪽으로 한 번에 때려줍니다. 지금은 스타트 포인트가 괜찮았는데 조혜찬 선수도 바로 이기훈 선수에게 엄지를 치켜 세울 만큼 일단 패스 타이밍 자체는 괜찮았고요. 자, 조혜찬 선수가 이기훈 선수를 향해서 엄지척을 한번 했고요. 김포FC의 스로잉 공격. 자, 김포FC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 전방에서 강한 압박인데 그대로 먼거리 슈팅 한 차례 슈팅을 가져갔다 울산시민축구단. 자,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터치가 길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경기 좀 비가 오다 보니까 선수들이 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속도를 살리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김포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더 비가 오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은 큽니다. 자, 이번에는 골라인 벗어나면서 그대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김포가 전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울산도 경기 초반이지만 어느 정도 기존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자, 확실히 지난 이 두 경기 울산시민축구단이 펼쳤던 이 파주와의 경기, 화성과의 경기에서는 정말 이 파주와의 경기에서는 결과는 좋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그렇게 또 좋다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득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윤균상 감독도 어느 정도 이 고민을 덜 수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 자체는 이번 시즌 울산이 어느 정도 좀 흐름은 잃은 상태예요. 현재 페이스가. 그렇죠. 오늘 경기 김포를 상대로 지금 일단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지금의 패턴을 좀 더 윤균상 감독이 선수들에게 공격적으로 주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김포FC가 지금 경기 초반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네, 이 전방 압박이나 이런 연결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나갔습니다. 중원 쪽에서의 압박도 사실은 울산이 오늘 경기 조금씩 계속해서 풀어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한종우 선수에게 한 차례 주의를 줬고요. 노상민 선수가 오른쪽에서 스로인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띄워줬고 지켜내면서 이신명 선수인데요. 그대로 공격권은 김포FC가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 일단은 윤균상 감독이 또 상대 팀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박진포의 이런 시프트도 있겠지만 김동윤 선수도 사실은 측면 수비수였던 선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경기 일단 측면 공격수로 위치했다라는 말은 김포의 왼쪽 윙백인 강신명의 전진을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하겠다는 그런 전술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과정에서는 옷을 잡았다는 판정이 있었고요. 김동윤 선수인데요. 자, 하프라인 바로 앞쪽에서 프리킥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울산이 한 15분 전까지는 왼쪽 측면에서 공격을 활용을 했었고요. 현재는 또 오른쪽 측면에서 이 노상민과 김동윤 선수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측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울산이다 보니까 김포 선수들도 평소에 중원에서 보여줬었던 어느 그런 중원 장악력 자체를
좀 잃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이 남윤성 해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울산시민축구단이 이 김포가 자랑할 만한 그런 장점들을 지금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중원 싸움을 좀 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보입니다. 자, 가운데서 연결이 됐고 패스가 살짝 길었는데요. 자, 원터치. 자, 이번에도 끊어내는 울산시민축구단. 네. 장재원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근데 사실 박진포 선수가 바로 앞쪽으로 압박을 들어가면서 이 김포의 리턴 패스가 나오는 타이밍을 잘 방해를 해줬기 때문에 김포가 일단 앞쪽으로 세리톱 선수들이 돌아서는 것 자체가 오늘 경기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명 사이 압박인데요. 자, 좁은 공간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종호가 뒤쪽으로, 그리고 강한 전방 압박인데요. 뺏어냈습니다. 왼쪽 측면 김태훈이 뒤쪽. 자,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 박진포 왼쪽, 그리고 뒤쪽으로 다시 한번 연결. 자, 전반전 15분 넘어서는 다시 한번 울산시민축구단이 좀 기세를 잡아가고 있고요. 헤더로 밀어내고 있는 김포FC. 네, 지금도 전체적으로 일단은 울산은 볼을 중앙 쪽으로 투입하진 않네요. 의도적으로 또 측면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근데 이제 직전 장면에서 한종호 선수도 사실은 좀 클리어링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볼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볼을 뺏겼던 김포이기 때문에 한종호 선수는 특히나 최근에 오랜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경기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경기 감각을 빠르게 끌어올릴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왼쪽에서 세트 플레이를 가져가는 울산시민축구단인데, 자, 최근 그 경기, 그 파주와의 경기에서도 세트 플레이에서 득점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4골 중에 3골이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발생을 했었죠. 자, 왼쪽 측면에서 프리킥 2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박스 안쪽에는 지금 4명의 울산시민축구단 선수들이 있습니다. 노상민, 그리고 조예찬. 노상민 붙여줍니다. 길게 갑니다. 아하! 이 공을 상욱이 잡아냈습니다. 아, 이거는 이기훈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기회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지금 이 노상민의 크로스가 순간적으로 뒤쪽으로 왔을 때 이기훈 선수를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으니까 박경록 선수도 김태환 선수도 순간적으로 이기훈 선수를 맨마킹을 실패했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김포의 수비진들의 미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되는 울산의 공격이고요. 네, 아무래도 좀 비가 오다 보니까 이기훈 선수도 임팩트를 맞추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나가기 직전에 한번 살려보려고 했던 김동인, 하지만 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경기 초반이지만 김포가 일단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 이기훈 선수의 발 좀 뒤쪽에 맞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기훈 선수가 이제 주발이 또 왼발이다 보니까 네. 오른발로 정확하게 임팩트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사실 그래도 저 정도 거리에 또 이기훈의 최근에 이런 감각이라면 네. 또 공격수로서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좀 득점을 반드시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윤근상 감독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 측면 높게 걷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헤더. 자, 경합 과정, 그리고 반대편으로 한번 열어보는데요. 이 패스가 김혜성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또 한 명을 떨쳐냈고 올라오는 김혜성. 자, 그대로 공을 살리고 왼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전환 괜찮고요. 강신명 올라갑니다. 자, 손석영이 잡아냈고 가운데 연결. 자, 윤민호. 자, 윤민호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터치가 길었고 태클로 네. 밀어줍니다. 손석영 선수도 지난 이 양주월 경기에서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할 때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김포 선수들이 공격진에서 좀 사소한 실수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오고 또 울산의 압박도 강하기 때문에. 자, 지금은 김정호 주심이 급하게 위치를 변경했고요. 앞쪽으로 자, 원터치 돌려주는데 강신명 쪽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포 선수들이 최근의 경기와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은 있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왔던 울산시민축구단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패스 연결 굉장한데요. 네, 앞쪽으로의 연결.
하지만 최전방까지 연결되진 않았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지금도 사실 정말 패스가 연결됐어야 하는 패스 연결 시도인데 손석영 선수가요. 좀 답답한 흐름이 연결되다 보니까 본인이 좀 크게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었고, 오히려 김포FC가 슈팅을 아직까지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네, 전반전의 흐름이 좋은 김포를 오늘 경기는 확실하게 윤계상 감독이 잘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윤균상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수첩의 비밀을 네. 또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뭐 포인트가 어느 부분이 될지는 일단 경기를 치르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가운데로 연결이 됐고 원터치 돌려줍니다. 넓은 공간 조예찬 그대로 때립니다. 이 공은 높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경주한 수원과의 경기에서 비가 오는 날씨에 또 왼발로 날카로운 득점을 기록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진을 하면서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를 해봤고요. 정말 그 경주한 수원 경기가 오버랩 되는 그 장면인데 거의 비슷한 위치였어요. 네, 아마 조혜찬 선수도 때리면서 그 순간이 좀 오버랩이 됐을 거예요. 좋은 기억을 한 차례 갖고 있었던 조혜찬 선수의 슈팅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기훈의 헤더로 일단 밀어냈고요. 자,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 네. 이기훈 선수와의 경합이었거든요. 홍창호 선수로 보이는데 지금 착지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통증이 있었거든요. 네. 자, 홍창호 선수도 정말 지난 경기에서 이 고정원 감독의 그 기대에 곧바로 부응하는 득점을 또 올렸잖아요. 네. 뭐 지난 시즌 평택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홍창호 선수가 결국에는 이번 시즌 정희찬 선수와 또 경쟁을 하면서 이 정희찬, 윤민호, 손석용 이러한 쓰리톱의 기존에 뛰던 선수들과 좀 경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이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홍창호 선수에게 바라는 고정훈 감독의 모습이었을 텐데 지난 경기 확실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지금 장면에서는 이 손석영 선수의 발이 좀 높았고 노상민 선수가 머리 쪽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발이 좀 높았고요. 일단 노상민 선수가 굉장히 용감하게 헤더를 시도를 한 건 맞고요. 그러니까 손석영 선수도 사실 오늘 경기 좀 경기 초반에 실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평소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포 선수들이 이 좀 경기에 빨리 녹아들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현재까지의 전반전 흐름입니다. 그렇죠. 자, 박태원 위험 지금은, 지역인데요. 네. 자, 일단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은 울산이기 때문에 박태원 선수가 저러한 실수가 후방에서 발생한다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손석영 선수에게 곧바로 경고 카드가 또 주어졌었고요. 자, 올 시즌 정말 양팀 모두 경고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손석영 선수는 다음 김해와의 경기에서 또 출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자, 후방에서 전방에서 압박하는 그 적극성 혹은 수비 자세는 굉장히 높게 살만한 이 김포의 공격진이지만 중원에 뭐 이강현 선수나 윤민호 선수도 그렇고요. 좀 경고를 많이 받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고정훈 감독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왼쪽에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장재원 조혜찬과 이어받고 있고요. 다시 한번 조혜찬 가운데 흘려줍니다. 터치가 길었고 태클까지. 박진포가 앞쪽으로의 전진 패스. 계속되는 울산시민축구단의 공격입니다. 앞쪽으로 긴 패스, 터치가 되지 않았고 넘어지면서 클리어. 의도적으로 한 3차례 정도 김포의 백스리를 좀 부담을 주기 위해서 울산 선수들이 이 중원에 위치하고 있는 이강현과 윤민호는 넘어뛰되 그 윤민호와 이강현을 한 칸 건너뛰어서 센터백들과 직접적으로 경합시키는 패스 투입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김포의 백스리 선수들이 좀 크게 흔들린다면 울산 선수들도 그 공간으로의 침투, 특히나 오늘 투톱이 윤대원과 김양우이기 때문에 네. 이 공간 쪽으로의 활용이 좀 능력이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윤균상 감독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하프라인 부근 쪽에서 끊어냈고 빠르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훈. 자, 김태훈
앞쪽에는 김태한. 자, 아크 정면인데요. 공간이 났습니다. 자, 반대편 오른쪽에 측면 비었는데요. 상당히 좋아요. 자, 노상민이에요. 노상민 컵백! 슛! 하하! 자, 김양우의 안타까운 슛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울산이 전반전에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한 공격 전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을 잡았을 때 또 노상민 선수가 공간 쪽으로의 침투를 잘 가져갔고 장재원의 패스도 워낙 좋았어요. 자, 지금 이 장면인데 이 장재원 선수가 앞쪽을 가르는 패스, 그리고 노상민 선수의 패스. 네, 노상민도 이 중원에 위치하고 있는 김양우를 보고 잘 패스를 건넸는데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고, 근데 아까 직전에 이 조혜찬 선수도 스타팅 포인트 잘 끊었었고요. 노상민 선수도 굉장히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경기 울산의 풀백들의 이 공격적인 전개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날카롭게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조혜찬 헤더 안쪽으로 연결. 아하. 하지만 이 공을 멀리 걷어내고 있는 김포FC. 자, 흐름이 굉장히 좋은 울산 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지난 파주와의 경기처럼 일단 세컨볼 싸움을 세트피스에서 울산이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자, 이번에도 연결이 됐어요. 박스 안쪽 높은 위치까지 조혜찬 한 차례 접어두고 뒤쪽. 자, 뒤쪽 이거 잡아놓고 완벽하게 슛! 올렸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자, 세컨볼 다시 있고요. 한번 오! 막아냈습니다. 여전히 박스 안쪽. 자, 이상욱이 이거를 일단 막아냈고요. 자, 이기훈의 솜사탕 같은 터치 한 차례 나왔고요. 자, 박진포가 전진 패스. 자, 조혜찬 스텝 오버 이후에 가운데 좁은 공간 뒤쪽, 그리고 바로 붙여줍니다. 뒤쪽 흘러가는데요. 이 공이 벗어났습니다. 네, 오늘 울산도 심상치 않고요. 김포의 수비가 너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 김태훈 선수의 슈팅. 네, 근데 이거는 이상욱 선수가 정말 가까운 거리였는데 각을 순간적으로 잘 좁혀 나왔고, 또 팔로 이렇게 내려 찍는 듯한 움직임을 잘 2차 동작을 가져가면서 선방 능력도 한 차례 잘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포FC가 왜 무실점을 거두고 있는지 이상호 골키퍼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일단 김포의 백스리를 뚫어내는 데 있어서 울산도 어려움은 겪을 것이 예상이 됐었지만 오늘 경기 일단 백스리는 좀 크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이상욱 골키퍼를 뚫어내는 것일 텐데, 현재까지는 이상욱 골키퍼가 8경기 무실점을 위해서 굉장히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포FC는 이랬을 때 득점을 올리면은 정말 좋겠지만 울산 시민축구단으로서도 이 과정 속에서 좀 득점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난 최근에 몇 경기와 비교했을 때 울산의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선수들이 좀 볼을 받으려는 움직임, 또 2차 움직임, 볼을 건넨 후에 다음 동작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쪽으로 나아가는 패스 타이밍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으로 한 번에 연결이 됐고 김양우, 자, 친정팀을 상대하고 있는 김양우 안쪽으로 자, 패스 파고듭니다. 연결 또 괜찮았습니다. 박스 안쪽 터치 가져갔던 김태훈, 다시 한번 뒤쪽, 그리고 올려줍니다. 이 공은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강현과 윤민호의 중원을 뚫고 나오면은 울산 선수들은 측면으로 한 번에 안 가고요. 일단은 백스리를 최대한 괴롭히기 위해서 중원으로 패스를 투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볼이 연결됐을 때 주변 동료들이 측면으로 빠르게 접근하면서 크로스 연결, 이 부분을 일단은 주요 공격 작업의 형태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럼 가운데로 몰아놓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공격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이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의도적으로 이강현과 윤민호는 좀 피하고요. 네. 중원 쪽에 백스리들에게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패스 투입을 가져가면서 측면을 다시 한번 공략하기 때문에 백스리 선수들의 김포가 좀 조직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오늘 경기는 좀 유독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공격을 가져가는 김포FC. 가운데 윤민호.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사실은 이강현이나 윤민호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볼을 뺐고, 또 그 볼을 다시 한번 최전방에 있는 스립톱에게 전달시켜주는 게 김포의 또 위력적인 패턴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경기 일단 이강현과 윤민호의 영향력을 저는 보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 강신명이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자, 동호회 끊어냈던 박진포, 그리고 왼쪽 벌려줍니다. 조혜찬. 네. 그러니까 이강현과 윤민호가 공을 잡는 횟수 자체가 전반전에 굉장히 적은 오늘 경기 김포거든요. 네. 자, 확실히 윤민호 선수가 정말 공을 많이 또 운반을 하면서 뛰는 스타일이잖아요. 운반도 하지만 커팅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해내는 선수인데, 네. 윤민호 선수의 공수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오늘 경기는 모두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는 김포입니다. 자, 이제 양 팀이 전반전 35분을 향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김혜성 앞쪽으로. 아 근데 사실 최근에 울산 경기를 계속해서 중계를 하면서 이 윤균상 감독이 상대 팀에 대응하는 부분이 너무 좀 편중되어 있지 않았나. 네, 너무 많이 상대편에 대응하는 부분만 좀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돌리는 건지 이게 상대팀에 대응을 하는 건지 혹은 본인들의 플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일단 대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완벽하고 또 본인들의 플랜에 적합했는지를 김포를 상대로 또 리그 1위 6연승 7경기 무실점 팀인 상대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윤균상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김포FC인데 이 김포FC가 잘하는 것들을 아예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뒤쪽에서 볼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포는 지금 전방으로 볼이 투입이 돼도 3톱이 뭐 볼을 잡는 3톱의 연결 패스가 과정이 일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장면에서는 이 윤민호 선수의 패스가 김정호 주심에게 맞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포FC의 드롭볼로 진행이 되겠고요. 오늘 김정호 주심이 이 공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중원에서 또 치열하게 공수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 측면 김혜성 여의치 않자 뒤쪽으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울산이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력 자체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파주와의 경기가 4골 기록한 게 가장 많은 득점이었었다면 이제 경기력 자체는 오늘 경기가 가장 좋은 최근의 울산이에요. 자, 반대로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헤더 머리를 맞췄습니다. 박스 안쪽인데 걷어냈습니다. 박경록이 침착하게 윤민호 왼쪽으로 강신명에게 다시 한번 주고받는 강신명. 자, 두 명 사이 뒤쪽으로 공이 빠졌습니다. 김포 선수들이 이 중원이나 강신명 같은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저렇게 드리블 시도를 많이 하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경기 일단 패스를 줄 타이밍도 어렵고 패스를 줄 곳도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패스 연결이 또 전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김포가 되고 있고요. 자, 지금은 울산시민축구단 선수들 2명이 넘어져 있는데 박진포 선수가 넘어져 있고요. 지금 또 왼쪽 측면에서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거든요. 아마도 김태훈 선수로 보이는데요. 자, 한 차례 몸이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던 걸로 봤는데 자, 쉽게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벤치에는 지금 괜찮다는 사인을 또 보냈고요. 김태훈 선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전진을 시도하지만 일단 오늘 경기 본인이 맡은 주요 임무는 일단은 김예성 선수의 전진을 방해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이 김혜성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는 못 올라오고 있어요. 강신명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좀 뭔가 전진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김동현 선수가 또 빠르게 수비 복귀해서 노상민 선수와 이 측면 수비를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포가 윙백에게서 하프 스페이스 지역의 3투백의 패스 연결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늘 경기는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프라인까지 올라왔고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강신명 왼발로 잡아놓고 낮게 크로스 뒤쪽 흘러갑니다. 조혜찬 그리고 강한 압박. 자, 공이 나가지 않았어요. 홍창호와 경합 걷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울산시민축구단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지금 유니폼을 보면은 정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몸이 또 무거울 수가 있겠고요. 박진포 떨궈줬고 전방으로 길게 하프라인 쪽에서 걷어내는 과정 한 번에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 최전방 김포는요, 최전방 윤민호도 어느 정도 공중볼도 굉장히 신장은 작지만 경합을 잘 해주는 선수고 네, 또 본인의 낮은 무게중심을 활용해서 볼을 지켜주는 포스트 플레이도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오늘 경기는 일단 전방에 3톱이 뭔가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 김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아마 고정훈 감독은 정희찬 카드를 좀 더 빠르게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벤치에 있는 이 정희찬 선수가 지금 5개의 득점을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 워낙 폼이 좋은 정희찬이고 또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날에는 도움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 온더블 상황에서 드리블을 통해서 또 측면의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거나. 자, 지금은 그냥 흘려 나왔는데요. 압박 괜찮은데요? 압박인데, 자 지금은 네, 이거는 그대로 터치했다. 플레이가 진행이 되나요? 네. 주심이 단호하게 공을 터치했다는 판정. 하지만 두 선수가 넘어져 있고요. 주심의 휘슬이 다시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터치가 좀 길어지면서 홍창호 선수가 바로 압박을 들어갔었는데요. 홍창호 선수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가 일단은 본인이 직접 앉아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상태가 일단 괜찮아 보이고요. 오늘 경기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본인의 스피드를 좀 제어하는 과정에서 미끌림이 있어서 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김정호 주심이 지금 상황을 좀 보고 있고, 자,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스로인으로 이어지겠고요. 자, 김포 후반전 적토마 고정훈 투입, 또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측면에 이 쓰리톱들의 공격력이 좀 아쉽다 보니까 김포 팬들도 고정훈 감독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근데 김포는 일단은 정희찬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후반전에 어느 정도 정희찬 선수의 투입 시기를 좀 당길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고정훈 감독이고, 후방으로 일단은 연결을 해줬고요. 박태원이 오른쪽으로 전달해줍니다. 네, 사실 전방의 쓰리톱의 영향력이 오늘 경기 좀 적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이강현 선수를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성재 선수도 지난 이 양주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폼이 좋았거든요. 자,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가운데로 연결. 이번에도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김포가 점유를 가져오면서 분위기를 조금 끌어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패스미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왼쪽으로 연결. 박경록. 자, 하프라인 부근 쪽에서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양 팀에게 남아있는 전반전 정규 시간은 약 3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김예성 선수와 강신명 선수는 일단 높은 위치까지 전진을 해 있는데요. 여기서 볼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한 차례 받아냈고, 아, 괜찮습니다. 자, 돌아서는 네. 과정 속에서 또 한 차례 공을 잃었고요. 야, 근데 이번에도 또 김태훈 선수가 압박을 바로 홍창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 강신명. 자, 페이크 이후에 오른쪽. 네, 의도적으로 김예성 쪽을 봤어요. 패스 연결. 자, 김혜성 주고 뛰어갑니다. 그대로 붙여주는데요. 직접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던 김포FC. 네, 괜찮아요. 워낙 거리가 좀 멀긴 했지만 윤민호 선수도 울산 선수들이 계속해서 라인을 좀 내리다 보니까 오늘 그 부분을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 거리가 있었지만 중거리 슈팅을 시도를 해봤고요. 김포FC가 유효 슈팅은 아니지만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전반전 40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기록했습니다. 이거 사실 김포도 최근의 흐름이 워낙 좋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시즌을 겪으면서 분명히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사실 최근에 오랜만에 겪는 고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지금은 윤민호 선수와 이기훈 선수가 상당히 크게 떨어졌거든요. 이기훈 선수가 뭐 오민석 선수도 그렇고요. 오늘 일단 김포의 쓰리톱 선수들을 굉장히 거칠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윤민호 선수가 불안정한 자세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좀 순간적으로 또 이기훈 선수와의 점프 과정에서 높이 떴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충격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 다행히도 일어났습니다. 김영우. 자, 흔들면서 두 명 사이 공을 지켜냈고 전방으로 깊게 띄워줍니다. 자, 이 김포FC 선수들이 상당히 이 판정에 대해서 억울한다는 또 어필을 했거든요. 고정훈 감독도 굉장히 답답함을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장면인데요. 압박을 평범하게 들어갔다라는 어필인데. 네. 김정호 주심은 다시 한번 이 고정원 감독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강신명 선수가 좀 몸을 들면서 압박을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김정우 주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파울로 선언을 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노상민 선수의 프리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박스 근처에는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고 전반 막판 이 세트 플레이 기회가 어떻게 될지 반대편으로 높게 띄워줬습니다. 자, 세컨볼 떨고 놉니다. 자, 약속된 플레이 안쪽 연결 걷어내고 있는 김포FC.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문전으로 붙여주는데요. 헤더 연결 왼쪽 흘러갑니다. 김혜성 쫓아가면서 살려냈고 가운데로 연결. 자, 이렇게 되면 역습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가볼 필요가 있는 김포예요. 자, 순식간에 에워싸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근데 3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들어가니까 네, 지금도 압박에 대한 타이밍이 울산의 이선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고 조직적으로 압박이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역습 과정이긴 했습니다만 울산 시민축구단이 이 적재적소에 압박을 가하면서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김포가 뭔가 이 백스리의 조직력이 굉장히 좋고 또 쓰리톱을 위신으로 하는 이 전방에서의 압박이 좋다, 또 역습이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을 해주고 있는 윤균상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높은 위치의 압박, 공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주심이 지금 시계를 한 차례 확인을 했고요. 왼쪽에서 울산 시민축구단의 스로인. 추가 시간 1분은 모두 다 흘렀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14라운드 울산 시민축구단과 김포FC의 전반전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울산은 오늘 경기가 이번 시즌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김포의 쓰리톱에 대한 통제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백스리 선수를 정확하게 공격진들이 좀 강하게 패스 연결을 통해서 또 압박을 하고 측면을 또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 김포의 뭔가 무실점 흐름을 방해할 큰 대항마로 드러난 느낌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양 팀의 감독의 지략 대결 잠시 후 후반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전술적으로도 그렇게 들고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 다양한 루트의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값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발, 왼발 뭐 다 가리지 않고 넣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폼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활용해야죠. 아, 열렸어요! 선제골은 평택입니다. 스코어 1대0. 야, 지금은 여기서 득점이 나오네요. 네. 정말 잘 넣습니다. 지금 뒷공간 빠지는 거, 공이 들어가는 것까지 보면서 그대로 밀어 넣었는데 골키퍼도 막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정훈이 사실 측면을 잘 지배를 하긴 했는데 자, 전방에 어느 순간에 위치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침착함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네. 지금 골키퍼가 준 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번 튀기면서 그대로 연결이 됐고, 김정훈의 침착한 마무리가 원정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6분밖에 안 됐어요. 네. 찰칵찰칵 셀레브레이션까지. 사진까지 또 인증샷도 찍어줍니다. 연기를 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좀 측면이었기 때문에 슈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장면에서 득점을 또 만들어내줘야 감독 기대에. 지금은 또 반대로 잘 평택이가 열어줬는데 왔어요. 근데 슛! 골! 추가골! 평택 최민수! 야, 여기서 지금 추가골이 나오네요. 네, 최민수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한 번 추가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2경기 연속골. 그리고 2대0으로 달아나는 평택입니다. 네, 야, 여기 전문가들이 지금 2대0 평택 예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청주가 당연히 앞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반 한 골, 후반에도 초반에 이게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달아납니다. 지금은 수비가 사실 앞쪽에 쏠려 있었고 살짝 미스도 있었고요. 최민수 원샷 원킬이에요. 야, 여기서 지금 사이드를 보고 그대로 그냥 슈팅을 발등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트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보통 저렇게 하트를 뿅뿅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손흥민 선수가 저거를 가장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칙이 선언됐고요. 이 청주는 이종천 선수를 좀 중앙 쪽에 놓으면서 신장을 이용한 플레이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이 활발히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김남규 터치 좋았고 반대 연결.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충돌이 늘어납니다. 양팀. 그러네요. 중앙 연결 좋았고요. 좋아요. 이한빈 좋아요. 들어갑니다. 김정훈. 야, 이건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올 법한 지금 연계 그리고 마무리까지. 김정훈이 선제골에 이어서 세 번째 득점까지 만들어줍니다. 야, 오늘 경기 이렇게 앞서 나갑니다. 평택 3대 네. 0이에요. 이 점수는 커 보이는데요. 야,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이한빈 선수가 사실 때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비어있는 김정훈의 리턴 패스가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모두가 때릴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 뒤에 선수를 보고 리턴 패스, 코스를 보는 슈팅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야, 여기서 마무리 멋졌고 세레머니까지 오늘 세 골 다 세레머니가 멋있습니다. 네. 슬라이딩 세레머니. 다양한 세트피스를 가져갔던 크로스 날카롭게 뒤쪽 갑니다. 골! 선취골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1대0. 자, 지금도 이 돌아 뛰어가는 이 4번 이제 14번의 이민수 선수가 또 머리로 또 마무리를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역시 선수를 놓쳤던 이런 세트피스 장면이 울산시민 축구단에게는 또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후반전 80분이 되지 않은 채 선취골을 뽑아내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 자, 이민수 선수가 뒤쪽에서 정말 손을 계속해서 흔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멀리 떨어져서 이 돌아뛰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이런 그런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도 붙어주지 않았거든요. 네. 역시 그 빈 공간을 잘 노리고 마무리까지 잘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태원 선수가 일단 쳐내기는 했지만 이 공이 이민수 선수 쪽으로 향하면서 그대로 헤더로 마무리 지었던 이민수였습니다. 자, 정말 뒤쪽에서 강하게 손을 들었던 이민수였는데 손을 흔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을 흔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득점까지 성공. 선두까지 기록을 하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 뒤에 최근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천안시 축구단도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창원시청 자, 축구단. 돌아가고 자, 있어요. 김현성 짧게 양준모. 양준모인데요. 양준모!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양준모입니다. 역시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주는 양준모고 네. 일단은 첫 번째 찬스에서 약간은 뒤쪽으로 형성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원정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양준모 선수가 생각하는 창원시청 이번 시즌 잘 되는 모습 바로 이 선제골 장면을 말했거든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여기서 타협박이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이해담 때문에 수비가 약간은 줌칫했고 그렇죠. 첫 번째 수비가 됐지만 그래도 튕겨나온 공을 끝까지 밀어넣었던 양준모였습니다. 자, 확실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은 볼에 있어서 이 양준모가 골망을 가르는 순간 창원시청이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자, 현재 스코어 1대0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네. 이어가고 있는 창원입니다. 양준모가 준비합니다. 자, 왼발 헤딩
창원시청이 2점 차로 리드합니다. 와, 신태환인데 지금도 세트피스에서 흘러나온 볼 집중력에 가져갔던 창원이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창원시청이 오늘 경기에서 11라운드 경기에서 경주 한수원을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아, 그렇죠. 사실 창원이 선제골 이후에 집중력이 조금은 아쉬운 장면들을 이 시즌 전반에 걸쳐서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 2점 차 이 리드는 조금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아, 네. 이번에도 양준모의 발끝에서 출발하는 창원시청의 공격. 그렇죠. 지금도 완전히 신태환 선수를 놓쳤던 경기였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창원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리드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 경주는 다급해졌습니다. 지금도 차용환 선수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이 장면이었죠. 정말 큰 의미 없이 네, 어느 정도의 변수 같은 것을 잘 생각하면서 또 킥을 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네. 자, 뒤쪽에서 안재훈 선수가 또 이준석 선수와 살짝 얘기를 나눴고요. 이준석, 자 그대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안재훈의 선취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0. 자, 모두가 이준석 선수가 때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기습적으로 안재훈 선수가 나타나서 오른발로 잘 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 나눴던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이제 뒤에서부터 전방으로 때려주는 킥력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도 굉장히 좋은 이런 가마차기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재훈 선수는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장면이거든요. 자, 정말 함성민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함성민 선수도 당연히 이준석 선수가 왼발로 안쪽으로 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움직였는데 이제 한 방을 노리고 또 안재훈 선수가 잘 슈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과 이 센터백 사이의 공간들을 지금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이 이번에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자, 좋아요. 들어갑니다. 추가골 윤병권입니다. 자, 윤병권 선수를 노리는 정확한 크로스를 또 이준석 선수가 올렸고 혼자 서 있었던 윤병권 선수가 머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득점은 안재훈 선수가 기록했다면 이번에는 윤병권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올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이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윤병권 선수인데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그리고 위치 선정을 또 가져갔었습니다. 네. 자, 이준석 선수가 정말 경기 초반부터 날카로운 킥력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왼발로 계속해서 올렸었거든요. 이번에는 오른발로 시원하게 감았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FC 목포 입장에선 이 세트피스 맨마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선수들의 시선들이 모두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 뒤에 혼자 남아있던 윤병권 선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자, 확실히 최용우 이 앞선에 있는 선수들을 조금은 집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강릉의 수비진이고. 그렇죠. 자, 지금은 스피드 좋습니다. 좋아요. 올려줬는데 오, 세컨볼 사이드 쪽에 슛! 선제골 강릉입니다. 스코어인데요. 네, 심광호 선수가 세컨볼 싸움에서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사실은 차강 골키퍼의 선택, 차강 골키퍼의 실책이 조금은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저는 사실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라는 멘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김동률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크로스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차강 골키퍼와 그러니까 지금은 수비진과의 실수가 좀 있었어요. 네. 서로 공을 미루다가 이 공이 심광호 앞에 떨어지게 됐고 결국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같은 팀으로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돼요.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동점골이 바로 터집니다. 스코어 1대1. 네, 역시나 배천석 선수가 그래도 박스 안에 투입이 됐을 때는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김창대 선수가 후방에서 이 빠르게 크로스 선택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직전에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강릉 선수들이 계속해서 공격수를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배천석 선수가 배우 공간으로 침투를 가져갔을 때 권승리 선수가 좀 타이트한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배천석 선수가 헤더를 시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두 선수의 시도로 인한 전진으로 인한 배우 공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강릉이거든요. 네.
자, 지금도 수비 좋았고요. 네, 빠르게 또 경합 시도하고 1대1 있는 붙여봅니다. 강동입니다. 김동률 빨라요. 나왔어. 김동률. 이거는 해결해줘야 돼요. 김동률! 스코어 1위. 와, 김동률. 강릉은 오늘 경기 정말 컨셉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김동률 선수가 전반전에 1대1 찬스 좀 놓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왼발로 시도 똑같이 가져갔는데 기술적인 아웃프런트 킥으로 유호성 선수의 패스 선택 일단 빠르고 과감했고요. 그렇습니다. 아, 김동률 선수의 속도 좀 막아볼 필요가 있는 기회거든요. 이 패스가 일단 좋았고요. 확실히 스피드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밀고 들어가는 힘 그대로 살려서 아웃프런트 아니고 네, 오른발이네요. 오른발로 시도를 했습니다. 원샷 원킬 후반전 들어오자마자 2021 K3 리그 14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김포FC의 후반전 계속해서 남윤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울산은 너무 잘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번 시즌에 선제골의 중요성도 중요했지만 이 기동성에 있어서 최근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울산이었는데 오늘은 그 기동성 하면 대표적인 팀인 김포를 상대로 본인들이 기동성에서도 앞섰다라는 부분이 윤균상 감독이 전반전에 일단은 라커룸에서 뭔가 팀 토크를 할 때 굉장히 쉽게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김포FC는 본인들의 장점인 이런 스피드를 활용하고 그리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풀어나갔던 그 공격력이 안 나왔거든요. 일단은 이강현과 윤민호가 수비적인 상황에서 볼을 뺏는 횟수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뭔가 전방으로 나아가는 이 패스 타이밍이 좀 늦춰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윙백인 강신명과 김예성의 전진도 전체적으로 전반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정희찬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창호 선수가 빠지고요. 네, 정희찬 선수는 뭐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원정에서도 이번 시즌 2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 천안과의 경기에서 이 다이빙 헤더 득점, 본인의 이런 발기술 말고도 머리를 활용해서도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안 풀리는 흐름 속에서 정희찬의 한 방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김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 정말 전반전에 너무나도 좋은 경기력을 펼쳤고 그 중심에는 정말 이 최전방에서 많은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갔던 선수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 경기 전에 일단 조혜찬 선수가 장재원 선수의 좀 화이팅을 불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울산 선수들은 11명 전부가 오늘 경기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선수들 간의 이러한 간격 유지를 좀 잘 해내면서 특히나 공격 전환 또 수비 전환 이런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오늘 경기 부드럽게 또 매끄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울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후반전에 시작을 할 텐데요. 무엇보다 울산시민축구단이 전반전에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내지 못했고 그 분위기를 이제 후반전에도 이어가게 될 텐데 후반전에 먼저 득점을 하는 것이 울산시민축구단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은 이번 시즌 선제골을 기록했을 때 4승 1무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포FC 선수들도 이제 파이팅을 외쳤고 본인의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을 할 텐데요. 자, 현재 이곳 울산에는 지금 비가 어느 정도 그친 상황.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김포FC, 오른쪽이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저희가 하프타임에 체크를 해봤는데 손석영 선수가 경고를 당하면서 다음 김해전에서 좀 경기에 못 나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손석영 선수 오늘 경기 경고와 상관없이 이 누적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경고가 일단 한 장이 있기 때문에 뭐 퇴장을 당하는 부분만은 좀 신경 쓴다면 손석영 선수가 후반전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정희찬 안쪽 크로스 다시 한번 따내는데 멀리 걷어내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정희찬 선수가 그대로 왼쪽 측면에 위치를 할 것 같고 이 중앙에는 일단 윤민호고 또 손석영이 오른쪽 측면으로 위치를 이동을 했습니다. 자, 울산시민축구단 화이팅! 울산시민축구단이 승리한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확실히 전반전만 보면은 울산시민축구단이 정말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네, 확실히 기대가 되는 이런 활약을 보여줬던 울산이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울산은 뭐 조예찬도 있었지만 특히나 이 중앙에서 박진포 선수가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공수에 있어서의 안정감과 밸런스가 잘 갖춰지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또 부자로 보이시는 이 팬분들께서 오셨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네, 사실 저런 부분이 굉장히 이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또 어려서부터 이러한 팬을 이러한 팀을 자연스럽게 서포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자, 가운데로 파고들었고요. 뒤쪽. 자, 중계해 주셔서 넘나 감사합니다. 김포 7연승 가자. 아자자. 또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김태훈 가운데로. 자, 패스가 살짝 짧았는데 정희찬 선수. 자, 노상민과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노상민 선수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주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일단 경고를 받지 않는 선에서 영리한 파울을 했기 때문에 정희찬 선수에게 또 역습을 한번 내줄 뻔했거든요. 네. 일단 정희찬이 투입되면서 뭔가 공간 쪽으로의 돌파나 속도를 살린 이런 직선적인 드리블이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김포죠. 자, 이기훈이 밀어냈고 공격권은 계속해서 김포FC가 가져갑니다. 자, 확실히 김포FC는 이 정희찬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새살이 좀 돋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비도 좀 그쳤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아무래도 비가 오는 상태에서 비를 맞으면서 경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 김포 입장에서는 좀 더 전반전이 어렵게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자, 지금 코너플렉 부근에서 따냈고 문전으로 자,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괜찮습니다. 헤더! 이 공이 높게 떴습니다. 정희찬. 네, 지금 박스 안에 순간적으로 윤민호가 좀 프리하게 위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은 정희찬 선수가 한 번에 욕심을 내보는 헤더를 연결을 해봤어요. 네. 자, 손석영 선수도 전반전에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희찬 선수에게 한 차례 연결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천안과의 경기에서 뭔가 멋있는 헤더 득점을 기록했던 정희찬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헤더 상황에서도 충분히 자신감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전방으로 길게 때려줍니다. 김양우 쪽으로 붙여보는데요. 따라가는 한종우. 침착하게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김포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활약하고 있는 한종우나 이강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두 선수 모두 사실상 이제 김포의 레전드라고 봐도 될 만한 많은 경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흔들리는 김포의 현재 상황을 좀 다잡아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의 패스는 차단이 됐고 멀리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김포FC 화이팅,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 또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올려주셨고요. 자, 김포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평소 같았더라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공격진이 볼을 잡고 돌아서서 김포의 역습이 시작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경기 템포에 좀 녹아들고 있지 못하는 김포의 공격진이고 또 비가 오는 상황 때문에 터치도 부드럽게 연결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평소와 같은 이런 빠른 공격 전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자, 조금은 먼 위치에서 프리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노상민과 그리고 조예찬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이면 노상민. 자, 직접 노상민 가나요? 때립니다. 자, 수비 맞고 굴절. 그리고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터치라인 나가면서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양 팀의 벤치에서는 이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요. 조혜찬이 뒤쪽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포가 뭐 최근에 이 선제골만을 계속해서 먼저 득점을 기록하고 또 연승을 이어가는 분위기를 이어갔었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 흐름과 좀 다른 양상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위험성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언제 스톱이 될 것인가, 언제 상대편이 김포를 어렵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울산이 오늘 경기 김포를 상대로 굉장히 김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이 김동윤 선수가
이 강신명 선수를 향해서 태클이 들어간 장면이었는데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박진포 끈질기게 따라가서 공을 뺏었습니다. 박진포는 오늘 경기 거의 프리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 수비수의 사이 공간에서 기초 빌드업을 본인이 직접 전개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위치를 이탈하면서까지 이 김포의 3톱. 자, 지금은 이거 완벽한 기회예요. 윤민호 해결해줘죠. 윤민호. 자, 윤민호. 키퍼 제쳐냈고 그대로 슛. 윤민호! 결국엔 윤민호입니다. 스코어 1대0. 야,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역시나 김포에게는 전방 압박이었고 울산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울산 입장에서는 전혀 나와서는 안 되는 실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완벽하게 반전시킨 김포의 한 명의 공격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손석영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정말 울산 시민축구단이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이기훈 선수의 이 한방, 자, 손석영 선수 맞고 윤민호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네, 사실 뭐 첫 번째 터치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네. 윤민호 선수도 이 바로 좀 왼발에는 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른발보다는 슈팅 타이밍을 좀 놓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골대 뭐 위치 보지 않고 골대가 있겠거니 하고서 본인의 감으로 완벽하게 왼발로 슈팅을 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잘 되는 팀은 어떻게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전반이었고 제가 그 직전까지만 해도 울산이 김포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형태인 전방 압박, 그럼으로써 후방에서의 이 상대팀의 후방 빌드업을 실수로 유발해내고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까지 정말 김포다웠던 공격력으로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반칙이 선언이 됐고 저희가 전반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울산 시민축구단이 선취 득점을 기록했을 때 승률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 실점을 하고 나서 따라붙을 때는 그렇게 승리가 많지는 않았어요. 뭐 최근에는 계속해서 연승만을 기록했었던 울산이었고 실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표본 자체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흐름이라면 김포의 7연승도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자, 지금 패스 김포 연결. 응원의 댓글이 올라왔고요. 왼쪽 측면입니다. 장재원 다시 한번 뒤쪽 다리 사이로 빼줬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안쪽. 김태훈인데요. 자, 지금 지금은 넘어졌습니다. 자, 네. 주심은 단호하게 코너킥을 선언했습니다. 김태훈 선수가 순간적으로 접어 나가는 동작을 통해서 이강현 선수를 좀 제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강현 선수가 조금만 더 태클이 공격적으로 시도가 됐더라면은 페널티킥으로도 연결될 뻔한 위협이 있었거든요. 자, 울산 시민축구단이 실점을 한 차례 당하긴 했지만 왼쪽 측면에서 코너킥으로 기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걷어내고 있는 김포FC. 자,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번 김포FC가 역습을 맞이할 수 있는데 네, 전방에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앞쪽으로 패스 연결을 시도를 했습니다. 김동윤이 뒤쪽으로 오른쪽 벌려줍니다. 네, 울산이 실점을 허용한 것 치고는 그래도 빠르게 이 좋았던 흐름을 다시 한번 타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 실수 한 차례 말고는 정말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던 울산 시민이었거든요. 네. 뭐 선수들 간의 패스를 연결하는 거리도 오늘은 굉장히 짧게 잘 유지가 됐었고 수비로 전환하는 상황에서의 이런 타이밍이나 공격으로 나아가는 상황도 타이밍이 굉장히 빨랐던 이 울산이었기 때문에 자, 댓글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 확실히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신기해 하시는 시청자분들의 댓글이었고요. 자, 왼쪽 측면입니다. 자, 두 명 사이 빠져나오는 강신명.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정희찬 효과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원맨 팀이 결코 아닙니다만 김포는 그래도 정희찬 선수가 투입되면서 뭔가 공격에 있어서의 활로를 띄어가고 있었던 김포였거든요. 자, 오른쪽에서 스로인으로 이어지겠고요. 노상민. 자, 오늘도 역시 선취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김포FC.
사실 이렇기 때문에 울산도 윤균상 감독 입장에서는 뭔가 공격적인 상황에서 공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의 뭔가 이 믿을만한 선수, 특히나 공격진에서 네. 이러한 선수의 활약이 좀 절실하게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이 공을 들여서 영입한 김도훈 선수의 활약이 좀 미비하다라는 점은 윤균상 감독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번 시즌, 이제 지난 시즌이죠. 2020 시즌에 뭐 전주시민축구단에서 김도훈이 또 경주시민축구단에서 윤민호가 각각 K3 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플레이어상 수상자들의 활약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좀 대비가 되기는 하잖아요. 네. 자, 지금 장면에서는 조예찬 선수가 조금 밀리면서 차내는 그 과정 속에서 손석영 선수의 다리에 또 가격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기훈이 가운데로 연결. 아빠와 아들 궂은 날씨에도 응원 갔는데 힘내요 울산 시민. 자, 이렇게 또 응원의 댓글이 올라왔는데 아까 장면이 보였었던 그분들일 수도 있겠군요. 네. 자, 다시 한번 득점 이후에 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김포 FC. 네, 김포가 전방에서의 압박이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박진포 선수가 또다시 이기훈과 오민석 선수의 사이에서 볼을 받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강신명이 뒤쪽으로 그리고 가운데로 한종우가 오른쪽 연결. 자, 김혜성. 지금은 조예찬 선수가 끊어냈고요. 후반 51분 윤민호 선수의 득점으로 김포FC가 1대0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았고요. 왼쪽 측면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떨궈 놓고 몸싸움 이겨내면서 김포FC가 공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넓은 공간. 자, 상당히 좋은 패스가 나왔고 정희찬. 자, 정희찬도 세 명 밀고 사이인데요.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야, 그래도 정희찬 선수가 볼을 잡고 돌아서는 동작이 워낙 깔끔했고 그 다음 드리블을 또 앞쪽 방향으로 전개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프리킥까지 얻어낼 수 있었고요.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게 되는 김포FC. 자, 지금 울산시민축구단은 박백은 선수를 투입을 하고 그리고 윤대원 선수를 빼고 있습니다. 사실 윤대원 선수가 뭔가 지난 파주전과의 경기처럼 공격적인 부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박백은 선수의 투입을 통해서 이 전방에서의 스피드를 좀 더 활용해보려는 윤균상 감독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히 박백은 선수는 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또 선수고요. 네, 이 거리라면은 지난 화성과의 경기에서 또 윤민호 선수가 직접 프리킥을 득점으로 연결한 기억이 있거든요. 자, 윤민호 갑니다. 날카롭게 벽에 맞았습니다. 자, 계속되는 김포의 공격. 하지만 먼저 끌어내고 있는 울산시민. 자, 강한 전방 압박이 살아난 김포FC입니다. 자, 또 한 네. 번인데요. 자, 확실히 후반전 이 득점 이후에 김포FC가 자랑하는 그 전방 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자신감이 중요했던 김포의 쓰리톱이었고 득점 하나가 얼마나 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영향을 끼치는지 선제골 득점을 통해서 김포가 후반전에 완전히 또 달라진 팀이 됐음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김혜성 선수의 스로잉. 자, 길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헤더 그리고 걷어내는 김태훈.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윤민호. 강신명. 자, 강신명 뒤쪽 다시 한번 윤민호. 그대로 붙여줍니다. 박태원 골키퍼가 이 공을 잡아냈습니다. 결국에는 울산의 전방 압박이 통하다 보니까 윤민호 선수가 보다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는 횟수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김포는 일단 본인들이 잘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만큼은 어느 팀보다도 본인들의 강점을 경기장에서 잘 드러내는 팀 중에 하나예요. 네.
자, 확실히 이 강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경기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본인들이 잘하는 축구를 만들어내는 노력. 그러니까 템포가 경기장 안에 좀 김포 선수들이 좀 녹아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반전에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네, 이제는 녹아들고 있는 김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가져갔던 김태훈. 이강현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중원에서의 많은 역할을 또 보여주고 있는 이강현.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좀 찾아왔었던 두세 차례의 큰 기회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생각이 날 거고, 그럼에도 팀을 무실점으로 이끌었던 이 이상욱 선수의 결정적인 세이빙은 현재의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지금도 압박. 아빠. 자, 파울 아니에요. 풀어냈어요. 아크 정면입니다. 자, 한 차례 접어두고 오른발로 잡아놓고 다시 한번 뒤쪽. 자,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김포FC. 자, 분위기가 완전히 올라온 김포FC입니다. 윤민호. 자, 가운데로 전진 패스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터치가 살짝 길었는데 이공이 높게 뜹니다. 박태원 골키퍼가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귀신같이 윤민호 선수의 후반전의 활약이 또 좋아졌고요. 특히나 손석영 선수는 전방 압박 펼치는 데 있어서 정말 상대편 수비수 입장에서는 짜증날 만큼 많이 띄워주고 또 거칠게 압박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전방 압박의 달인이라고 불릴 만큼 네. 정말 그런 모습을 이 경기 전반전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재원, 오민석이 오른쪽으로. 자, 이제는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이규현이 왼쪽 조혜찬에게. 박진포. 울산이 실점을 한 이후에는 이 측면으로의 패스 연결 혹은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 전술을 통한 전진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자, 일단은 연결이 됐어요. 김양호가 돌려줬고 오른쪽 측면 노상민. 자, 상당히 킥력이 좋은 노상민. 강신명이 막아냈습니다. 그 전에는 동료들이 좀 볼을 받으러 적극적인 모습들이 보였던 울산이었는데 자, 지금은 지금 영리한 괜찮습니다. 움직임, 박스 안쪽. 이 공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변칙적인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계속해서 김포를 위협하고 있고요. 자, 김태훈 뒤쪽으로 조혜찬에게. 조혜찬 왼발 각도 띄워줍니다. 헤더 뒤쪽 연결, 그리고 태클로 마무리 슈팅. 왼발 자, 접어놓고 괜찮습니다. 박스 안쪽. 김태훈 선수의 침착함이 돋보였습니다. 오늘 경기 흐름이 워낙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도 이 노상민 선수의 순간적인 센스가 순간적으로 위협적인 장면까지 연결이 됐었거든요. 네, 노상민과 그리고 돌아뛰는 김양우 선수의 호흡. 왼쪽 측면에서 울산시민축구단이 코너킥을 가져갑니다. 날카롭게 감아져 가는데 이상욱의 펀칭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이상욱 골키퍼. 원터치 돌려줬고, 자, 다시 한번 네. 앞쪽으로. 하지만 이 패스는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노상민 선수가 좀 마음이 급한 판단이 발생을 했고, 그래도 노상민 선수의 후반전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점. 오른쪽에서 이제 박배근 선수도 전방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김양호나 박배근 선수가 좀 더 노상민 선수에게 빠르게 접근하면서 이 측면에서의 패턴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민석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고요. 자, 윤민호 선수와의 경합이었는데 윤민호 선수가 조금 늦은 도전을 가져갔습니다. 주심이 그리고 또 한 차례 또 휘슬을 불었는데 지금 이상욱 골키퍼인데 네. 자, 지금 이상욱 골키퍼의 지금 오른쪽 무릎이거든요. 지금 이게 무릎 쪽인지 혹은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에 가까운 부위가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아무래도 이 장면일 텐데요. 네, 펀칭을 한 이후의 동작이거든요. 자, 지금 앞쪽으로 섀도를 하고 있었던 울산시민축구단 선수가 한 명이 있었고,
펀칭을 가져가는 장면 속에서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아마도 계속해서 이 김포의 팀닥터도 허벅지 뒤쪽을 좀 만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이상욱 선수가 지금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벤치에는 송민혁 선수가 있기는 한 김포입니다만 사실 송민혁 선수도 이 중요한 순간에 이제 이번 시즌 첫 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상욱 골키퍼가 오기 전까지는 김진영 골키퍼가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상욱 골키퍼가 복귀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김포FC이기 때문에 이상욱 선수가 만약 여기에서 부상으로 앞으로 좀 출전이 어렵더라면 김포에게도 정말 상당한 치명적인 정말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일단 다행히도 계속해서 이상욱 선수가 좀 만졌던 부위가 무릎 쪽보다는 이 허벅지 뒤쪽 근육 쪽에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이상욱 골키퍼가 좀 통증을 드러내고는 있는데 하루빨리 이상욱 선수가 그라운드로 다시 한번 복귀하는 순간을 고정훈 감독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송민혁 선수가 빠르게 몸을 풀고 투입이 됩니다만 남은 20분 조금 넘는 시간 송민혁 선수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골키퍼 포지션은 특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골키퍼가 몸을 푸는 장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 특히나 뭐 송민혁 선수는 일단 몸을 전혀 풀지 않고 들어갔을 거예요. 경기 전에는 좀 워밍업을 하거나 후반전에도 워밍업 하는 동작들이 있긴 했었겠지만, 자, 일단은 지금 경기가 재개가 됐고요. 후방에서 빌드업을 준비하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자, 뒤쪽으로 연결. 자, 공격권은 울산 시민축구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조혜찬의 스로잉. 자, 후반전 65분 정도에 이상욱 골키퍼가 부상을 당하면서 송민혁 골키퍼가 들어왔고요. 네, 또 송민혁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또 2001년생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사실은 또 어느 정도 경험을 쌓는다면, 자, 일단 박스 안쪽 근처까지 가지 못했고 김양호가 뒤쪽으로 돌려줍니다. 자, 한 차례 접어드는 과정. 자, 이번에도 공을 뺏어냈던 정희찬 앞쪽으로 네, 한 번에 길게 치고 뛰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는 윤민호가 뛰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볼을 운반하고 있는 정희찬. 두 명 사이 나가기 직전 공격권은 울산시민축구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정희찬 선수가 좀 볼을 의도적으로 내보냈다라는 것은 이제 본인은 수비수가 맞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런 동작을 가져갔었는데, 뭐 또 김정호 주심이 워낙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헤더 경합, 그리고 자, 이 공은 자, 슈팅처럼 보였었는데요. 굴절되면서 뒤쪽. 김태환 선수가 좀 볼을 쉽게 잃어버리는 판단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선수가 지금 어수선한 상태에 지금 좀 있는데요. 이상욱 골키퍼가 지금 부상을 당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선수들의 집중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상욱 선수 큰 부상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간절하게 바라는 팬들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결정적으로 손민혁 선수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김포 입장에서는 공격진이 추가 득점을 기록한다면 송민혁 선수가 받는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지금 이기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송민혁 골키퍼가 갑작스럽게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도 정말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2001년생이면은 사실은 이 성인 무대에서 이제 막 경험을 쌓아 나갈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김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즌을 놓고 봤을 때도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송민혁 골키퍼가 오늘 경기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 고정훈 감독에게 있어서도 걱정을 한 차례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 게 이 직전 장면에서만 하더라도 정희찬의 투입 이후에 뭔가 김포가 또 앞쪽에서 하프라인 위쪽에서부터 이 울산을 좀 압박하고 그 하프라인 반대편 라인 쪽에서부터 볼을 소유를 하면서 공격 장면을 만드는 연출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았었는데 이상욱 선수의 부상 이후에는 김포는 다시 한번 완전히 라인을 내려앉은 상태이고 울산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위치의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반대의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훈이 오른쪽 넓은 공간, 자, 노상민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받아냈고요. 박진포 다시 한번 후방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조혜찬 그대로 붙여줍니다. 자, 뒤쪽 공간 건데 있거든요. 오호! 네. 자, 송민혁 선수가 일단은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했고, 자, 지금 위협적인 헤더 연출이 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후반전 이제 투입이 됐었던 박배근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박배근도 뭐 헤더를 강하게 맞추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워낙 멀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어려운 동작 속에서도 이 헤더를 연결했는데 송민혁 골키퍼가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불안함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곧바로 한종우 선수가 또 괜찮다는 또 이 송민혁 선수에게 토닥토닥을 해줬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수들이 좀 송민혁 골키퍼를 독려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남은 시간. 자, 조혜찬이 날카롭게 올라갑니다. 쳐냈습니다. 네. 여전히 박스 안쪽 머리 자, 떨궈놓고 세컨볼 슛! 있는데요. 아하! 걷어냈습니다. 자, 이번 장면에서는 송민혁 선수의 좋은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과감하게 골문을 비우면서 일단은 클리어를 시도를 해봤었던 송민혁이고요. 그렇죠. 자, 태클까지 계속되는 울산 시민축구단의 공격.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가슴으로 떨궈놓고, 하지만 이강현 선수가 이 공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산은 의도적으로 빠른 타이밍에 최대한 크로스를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던 간에 박스 쪽으로 이 송민혁 골키퍼가 실수할 수 있는 이 실수를 좀 유발하기 위한 크로스를 시도를 해보자. 이 부분이 남은 시간 동안 울산이 선택한 전략인 것 같고, 그렇지만 송민혁 선수가 뭔가 상황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경기장에서 녹아든다면 김포의 백스리 오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양 팀의 후반전이 74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민호 선수가 터뜨린 그 후반전 51분의 득점으로 1대0 앞서 나가고 있고요. 손석영, 자, 앞쪽에 선수 한 명이 넘어졌는데요. 반칙 선언됐습니다. 왼쪽 발목을 좀 붙잡고 있고, 자, 윤민호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났습니다. 윤민호 선수는 계속해서 저런 경합을 상대편 선수들과 많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기훈 선수가 좀 뒤에서 걷어차다 보니까 이 종아리 쪽을 좀 부여잡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한 번 윤민호 선수가 21번의 윤민호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 네, 그리고 울산은 이번 시즌 세트피스에 확실히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감아줍니다. 머리로 걷어냈던 이기훈, 그리고 높게 떴습니다. 먼 거리에서 슈팅, 박스 안쪽 걷어냈습니다. 한종우가 오른쪽으로, 자, 앞쪽으로 연결이 됐고, 돌아 들어가는 김예성 있거든요. 자, 김혜성 안쪽으로 한 차례 걸렸는데요. 여전히 박스 안쪽 뒤쪽으로, 자, 네. 공을 박태원 골키퍼가 침착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손석영 선수의 한 차례 장면이 나왔었고요. 박진포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노상민 앞쪽으로 전진 패스 원터치 돌려줬고, 이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윤민호, 정희찬에게, 자, 정희찬 흔들면서, 자,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정희찬. 네. 김정호 주심은 이미 정희찬 선수가 좀 밸런스를 잃어버렸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우상민 선수가 바로 막았고, 자, 양 팀의 선수들이 이 주심에게 계속해서 어필을 가져가는 모습.
자, 지금 장면에서도 이 김동일 선수가 또 경합이 있었는데요. 일단 확실한 건 오늘 경기 지금 이 스코어로 경기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양 팀이 이 추가 득점과 혹은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 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두 팀이 그래도 한 골 정도는 더 나올 뭔가 이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 후반전이고요. 자, 센터 서클 쪽에서 멀리 걷어내고 있는 김포FC. 자, 이번에도 자, 뒤쪽으로 확실하게 떨어졌어요. 걷어내줘야죠. 자, 오민석 쫓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윤민호 선수가 영리하게 파울을 끊어낸 거예요. 울산이 또 압박을 벗어나와서 공격으로 또 전환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파울을 통해서 한번 울산의 공격을 끊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방에서 가운데로 왼쪽 벌려줍니다. 지금은 경합을 하면서 공격권을 가져가고 있는 김포FC. 이제 양 팀에게 남아있는 후반전 정규 시간은 13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손석영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 반칙 선언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시간부터 울산은 이번 시즌에 75분 이후에 3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전체적인 득점에서 많은 비중을 현재 시간대부터 보여주고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균상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간대의 마지막 몰아치기가 더욱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전방으로 길게 띄워줍니다. 공간으로 때려놨고 정희찬 쪽이, 자, 정희찬 네. 끝까지 태클까지 보여주면서 이 공을 터치라인 쪽으로 나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희찬 선수는 순간적인 판단이 공격 수임에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네, 지금도 골킥으로 연결되는 것보다 스로인이 훨씬 더 김포 입장에서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높은 위치 볼까지 뺏어냈어요. 손석용의 날카로운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직전 상황에 정희찬의 이 스로인으로 만드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손석영의 슈팅까지 나올 수가 있었고, 자, 어떻게 보면은 경기장에서 몇 초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몇 초의 장면으로 인해서 또 긍정적인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 경기가 결과가 바꿔질 수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스포츠가, 그런 스포츠가 바로 또 축구죠. 네, 자, 앞쪽으로의 전진 패스, 그리고 오른쪽 공간 때려놨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자, 박백은 2명 사이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교체로 들어온 박백은 선수의 돌파가 한 차례 있었고요. 정희찬 2명 사이 이겨내지 못했고, 자, 끝까지 정희찬이 붙어줍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정희찬 선수가 수비에서도 정말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김포로서도 이렇게 경기 막판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세트 플레이를 내준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고요. 오민석과 이기훈이 있는 울산 시민 축구단이기 때문에. 네, 울산은 이제 또 뭐 때에 따라서는 폴 선수도 언제든지 투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서 조혜찬 왼발 감아줍니다. 자, 또 높게 멀리 갑니다. 뒤쪽 박스 안쪽인데 잡아놓고 길게. 자, 1차 방어는 성공을 해낸 김포FC. 박진포 하프라인 부근에서 찍어 차줍니다. 그대로 뒤쪽 흘러갔는데요. 이 공이 그대로 나가면서 주심은 골킥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 그 중에서도 울산시민축구단의 벤치에서는 코너킥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또 나왔고요. 네, 판단 하나하나가, 또 판정 하나하나가 울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윤균상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들은 굉장히 큰 아쉬움을 일단 한 차례 드러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하프라인 부근에서 울산시민축구단의 반칙이 나왔고, 윤민호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사실 전반전이 끝나고서 뭔가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김포에게 더 크게 있었거든요. 네. 결국 이 본인들에게 불리했던 상황을 전방 압박 한 번의 실수, 이 이기훈 쪽에서의 빌드업 과정에서의 압박 한 번의 그 실수 타이밍을 잘 찾아내면서 결국에는 이 또 선제골을 기록하고 1대0 승리, 1대0 리드를 하고 있는 김포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오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었던 7경기 연속 승리 그리고 8경기 무실점을 또 현재까지는 이겨나가고 있고요. 야, 울산도 뭔가 득점이 반드시 필요한 게 이번 시즌 FA컵 첫 번째 경기를 제외하면 리그에서의 모든 패배가 1대0 패배예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윤경상 감독 입장에서는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기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점을 통해서 뭔가 상황을 반전시킬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울산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7월부터 이제 또 휴식기가 길게 들어가잖아요. 뭐 휴식기도 있지만 짧은 휴식기 이후에는 창원과 부산을 만나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름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울산에게도 어느 정도 현재 스코어대에 좀 보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기거든요. 네. 확실히 그때까지 승점 1점이라도 조금씩 챙기면서 순위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네, 특히나 뭐 이 중위권, 중하위권 간의 승점 차이가 정말 얼마 나지 않고 있는 이 K3이기 때문에 자, 박배근 선수가 교체로 들어갔었는데 폴과 다시 한번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높이 싸움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박배근 선수가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폴 선수에 대한 투입을 시도하고 있는 윤경상 감독이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마틴을 선발로 기용을 했었던 윤균상 감독, 오늘 경기에서는 이 폴 선수를 최전방 교체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뭔가 공격 기조로 이 김포를 밀어붙였을 때 직전 경기에서 폼이 굉장히 좋았던 마틴이 만약에 오늘 경기 전반서부터 활약을 했었더라면, 물론 그 전제 조건은 화성전과의 경기처럼 경기력이 어느 정도 좋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겠지만요. 네. 뭔가 마틴의 좀 더 과감한 드리블 돌파, 이런 부분이 좀 더 크게 효과를 봤을 수도 있는 전반전의 흐름이었거든요. 자, 들어오자마자 한 차례 본인의 심장을 활용했고 그 과정 속에서 오피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역시 이 폴 선수의 신장은 정말 위협적입니다. 네, 폴 선수의 헤더가 이루어지는 순간 김양우 선수가 조금 앞서 있었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자, 공을 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고요. 길게. 자, 폴이 경합. 김양우가 공을 따냈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김양우 선수가 또 표정은 아직까지 밝아 보이고요. 지금 이제 울산의 터치라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세컨볼에 대한 주문을 좀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지난 파주전에 윤균상 감독의 수첩에 뭔가 세컨볼 싸움이 적혀져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박스 안쪽으로 붙였고 그대로 뒤쪽 야, 흘러갑니다. 자, 이런 게 김태훈, 세컨볼인데요. 김태훈 한번 접어놓고 오른발로 감아줍니다. 헤더! 뒤쪽 흘러갔습니다. 자, 김포가 한 차례 밀어냈고 확실히 이 세트 플레이 기회 그리고 후방에서 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자, 또 중간에 폴의 연결이 됐어요. 됐습니다. 자, 터치가 조금은 길었는데 자, 지금은 페널티킥이 선언이 자, 됐습니다. 찍었습니다. 결국에는 찍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요, 네, 페널티킥이 아니고 아마도 김정호 주심은 오민석 선수의 파울을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자, 네, 지금 한번 다시 볼까요? 일단 폴 선수가 잡아놓는 게 루즈볼이 됐고, 지금 그 장면 속에서는 한종호 선수와 이 오민석 선수와의 경합이었거든요. 네, 자, PK는 지금 선언이 아니었고요. 뭐 사실 오민석 선수가 본인이 좀 접촉이 되면서 쓰러지는 순간 페널티킥을 직감했을 만큼 네, 좀 오민석 선수 입장에서는
페널티킥 명확하게 주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노상민 선수가 길게 띄워줬고 이 공이 그대로 흘렀고, 자 확실히 일단 오민석 선수의 발에 이 한종우 선수의 발이 가격이 된 장면은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짙게 드리울 만한 판단이 좀 될 것 같고, 사실 뭐 김정호 주심 입장에서도 워낙 많은 선수들이 박스 근처에 좀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는 것이 좀 아쉬울 수는 어려운 부분은 있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었기 때문에 윤균상 감독을 비롯한 울산 선수들이 보다 더 큰 아쉬움을 드러내고는 있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 이 윤균상 감독에게 김정호 주심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직접 판정을 내렸던 김정호 주심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균상 감독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윤균상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필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끌려가고 있는 시점, 그리고 경기 막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윤균상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진도 이 상황의 판정에 대해서는 뭐 바뀌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경기가 좀 지연되면서 추가 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기를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이 얼마 정도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울산시민축구단으로서는 이 부분을 빨리 잊고 경기에 다시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야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일단 전체적으로 울산이 뭔가 몰아붙이기 시작했을 때 보다 결정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자 볼이 한 차례 떨궈줬고 가운데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노상민 그대로 붙여주는데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김포FC. 박태원 골키퍼. 자, 계속해서 폴 선수를 노리겠죠. 네, 그래도 폴의 머리에 연결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자 박스 안쪽 걷어내고 있는 김포FC. 자 여전히 높은 신장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네, 울산은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기훈 선수도 이 박스 쪽으로 투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자 왼쪽 측면인데요. 자 공격권은 울산시민축구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폴 선수가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 있었고, 노상민의 스로잉. 뒤쪽으로. 자 곧바로 또 붙이겠죠. 자 넓은 공간이 비었습니다. 자, 지금은 자 뒤쪽인데요. 크로스가 좀 높게 시도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한 번에 올라가겠죠. 그대로 띄워줍니다. 이번에도 폴 자, 쪽인데 진짜 헤더 폴 머리 맞췄습니다. 떨궈줬고요. 자 하지만 이 공이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강현이 앞쪽으로. 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FC. 네. 지금 또 이 폴 선수를 또 정확하게 바라봤고, 근데 폴 선수가 좀 본인이 직접 헤더를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다시 한번 폴인데요.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이거 확실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김혜성이 걷어냈습니다. 윤균상 감독이 직접 이 공을 잡았고, 조혜찬 선수가 스로인을 던지겠습니다. 붙여주는데요. 약간 뒤쪽인데, 자 확실히 지금 이제 경기 시간이 모두 정규 시간이 모두 흘렀고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4분이면 충분히 울산시민축구단 그리고 김포FC가 서로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거든요.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아마 지금 오민석 선수가 이미 좀 높은 위치까지 몇 차례 전진하는 모습이 있었던 울산이었는데, 이런 공중볼 패턴 울산 입장에서는 한 3차례 정도 더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정호 주심이 또 한 차례 휘슬을 불면서 반칙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하프라인 조금 뒤쪽에서 박경록 붙여줍니다. 그대로 흘러가면서 공격권은 울산시민축구단이 가져갑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 4분 가운데 1분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사실 뭐 김포도 이 중앙 수비수가 현재 이 교체 명단에 없고, 뭐 울산 같은 경우도 좀 높이가 있는 선수는 포를 제외하면 다 기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일단 남은 시간 동안 교체 변화는 가져가지 않고 이 경기를 치를 좀 공산이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 자 폴의 신장 가슴으로 떨궈놨고, 자 지금 공을 따내고 있는 자 김포 이렇게 FC. 되면은 김포가 한 차례 빠르게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이 공은 박태원 골키퍼에게 다시 한번 붙여주는데요. 박진포, 조혜찬 앞쪽으로 밀어줬고, 자, 김동윤 길게 걷어내고 있는 김포FC. 자 박태원 골키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기훈, 뭐 이기훈이나 오민석 선수가 지금 후방에서 좀 볼을 받을 필요는 좀 없어 보이는데요. 전방으로 길게 띄웠고 이공이 폴을 지나갔습니다. 네. 자, 폴 선수가 머리에 조금 못 맞추고 있어요. 왼쪽 측면 강신명 본인의 피지컬을 활용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영리하게 일단 파울까지 한 차례 높은 위치에서 만들어낸 강신명이고, 지금은 오민석 선수가 일단은 좀 전진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기훈 선수와 오민석 선수가 둘 다 전진을 합니다. 확실히 이 전방에 이 신장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치한 울산시민축구단. 네, 파울 선언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역습 기회가 네, 되고, 숫자 3대3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이거 김포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손석용, 정희찬이 내줬고 손석용 박스 안쪽 내줍니다. 이 공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손석용, 네, 좀 더 라인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시간을 좀 끌어보겠죠. 오른쪽 측면인데, 자, 그 과정 속에서 공격권은 김포 울산시민축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손석영 선수가 이제 다리 사이로 볼을 좀 끼려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손석영 선수의 행위에 대해서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박대원 골키퍼가 전방으로 길게 차줍니다. 아마도 한두 차례 정도 울산에게 좀 더 공격 기회가 찾아올 것 같거든요. 네. 침착하게 공격 기회를 살릴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오, 자, 이 공이 네, 이 자 볼이- 윤민호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시간을 좀 더 끌 수 있는 울산이 자, 김포인데요. 자, 윤민호 옆에 있거든요. 윤민호. 아, 네. 자, 박태원이 잡아냈습니다. 자, 선수들이 엉켜 있는데요. 지금은 윤민호 선수의 판단도 조금 아쉬웠지만 박태원 골키퍼가 워낙 또 판단을 빠르게 가져갔기 때문에 추가 실점까지 막아낼 수 있었던 울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제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요. 자, 이렇게 네. 2021 K3 리그 14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김포FC의 경기는 김포FC가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김포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굉장히 향후 남은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이제 오늘 경기를 끝으로 리그의 일정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리그 시즌을 1위로 마쳤고 8경기 무실점에 7연승, 특히나 정말 이 뜻하지 않은 경기 흐름 속에서도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이러한 부분을 본인들의 또 압박을 통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 7연승을 기록을 하는 김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었던 울산시민축구단, 하지만 한 번의 실책으로 김포에게 1점차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2021 K3 리그 14라운드 경기 김포FC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7연승 8경기 무실점을 거뒀고요. 저희는 여기서 모든 중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윤성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안동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앙 수비수의 사이 공간에서 기초 빌드업을 본인이 직접 전개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위치를 이탈하면서,까지 이 김포의 3톱. 자, 지금은 이거 완벽한 기회예요. 윤민호 해결해줘죠. 윤민호. 자, 윤민호 키퍼 제쳐냈고 그대로 슛. 윤민호! 결국엔
윤민호입니다. 스코어 1대0. 야,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역시나 김포에게는 전방 압박이었고 울산의 자, 정말 이제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요. 자, 이렇게 네. 2021 K3 리그 14라운드 울산 시민축구단과 김포FC의 경기는 김포FC가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김포 입장에서는 오늘